검정을 이제 하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교차 분석을 할 때 많이 하세요. 교차 분석.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이제곱 검정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그 복권 얘기하면서 모비율 검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P가 0.1이냐, 0.1이 아니냐, 또 P가 P1과 같냐, 같지 않냐 이런 검정을 했었어요. 가설 검정에서. 근데 얘는 P가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합성 검정이라는 걸 이 카이 제곱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H0가 뭐냐면 P1과 P2와 P3가 같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P에 대한 비율이 같냐, 같지 않냐를 검정하는 거를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런 검정을 적합도 검정이라고 그래요. 적합도 검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립성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성 검정.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서 많이 하는 거는 요 독립성 검정을 많이 하세요. 독립성 검정. 그래서 PDF에 있는 내용도 독립성 검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먼저 적합성 검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례로. 자, 예를 들면 지역 그다음에 지역의 수도권 요 정도의 학생들이 비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학생 수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설문을 하려고 해요. 설문을. 그래서 샘플을 뽑은 게 여기서 뭐 한 150명. 근데 이 학생들 중에 저 정도를 뽑았는데 저렇게 뽑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그거를 유의 수준 5%로 가설 검정하세요 라는 거예요. 잘 뽑은 걸까? 문제는 예를 들면 500명을 뽑는데 이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500명 뽑으면 이렇게 하면 어떤 설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관련된 거라면 이거는 이 추출은 좋은 추출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은 이 모집단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비교를 해보겠냐 이거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00명을 뽑으려면 이거는 실제 뽑힌 학생 수고요. 그죠? 어떻게 뽑아야 그 기대라 그럴까요? 기대 학생 수. 다시 말해서 얼마 정도가 사실은 적당하냐 이거지. 얼마가 적당할까요? 얼마가 적당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전체 2만 명 중에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비율대로 뽑아야죠. 그럼 이제 비율 어떻게 구해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엑셀 했듯이 나눠주면 비율이 되겠죠. 이게 비율이죠. 그러면 몇 명이 뽑혀야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죠? 비율 곱하기 얼마? 6,500? 하면은 500 해야지. 500.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32.5%에 해당되니 500명을 그 중에 뽑아내려면 이 정도를 뽑아야
적당한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얼마 뽑은 거예요? 이만큼을 뽑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실제로 162명을 뽑아야 되는데 150 뽑았고요. 150을 뽑아야 되는데 130, 75를 뽑아야 되는데 120, 112를 뽑아야 되는데 100을 뽑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타당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차이가 좀 난단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검정 통계량을 쓰냐면 기대되는 것 중에 실제로 된 것 중에 기대되는 거의 제곱 요런 검정 통계량을 써요. 요게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라고 해요. 2가 뭐냐면 기대, 5가 뭐냐면 실제. 해볼까요? 자, 얘는 실제에서 기대를 빼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기대로 다시 나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0.96부터 이렇게 돼요. 합을 내면 이렇게 돼요. 요게 뭐다? 검정 통계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은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요. 근데 저 값이 어디 있겠어요? 한참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한참 여기 어딘가 있어요. 얘가. 그러면 요 그 32점 얼마로 이루어지는 이 확률값 어떻게 구했어요 그때? 뭐 여러분 안 구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0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엑셀에서는 뭐 그걸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해서 요 검정 통계량이 여기서 자유도는 요게 4개니까 자유도는 빼기 1 해서 3이에요. 그 다음에 누적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앞에서 1을 빼주면 요게 P값이에요. 얘가 P값. P값이 거의 0이죠? 그죠? 이게 P값이에요. 응? 여튼간 이게 P값이야. 얘가. 그래서 어떻다? H0는 기각의 채택이에요. 기각. P가 어떻다?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설문은 이렇게 샘플링 한 거는 의미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비율대로 뽑았다, 안 뽑았다? 같다라는 게 무시됐으니까 비율대로 뽑지를 못한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62에 150을 뽑았고 150에 130이면 별 차이가 없죠. 근데 75를 뽑아야 되는데 120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과하게 뽑은 거죠. 이쪽에서. 편향된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어떻다? 이 비율대로 뽑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비율 검정인데 P가 여러 개 있는 것에 대한 검정이죠. 우리 저번에 모비율 1개일 때, 2개일 때 했는데 3개 이상은 이런 형태로 검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쓰는 그 가설 검정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설문할 때는 거의 이거는 없는 것 같은데 미니탭에서 한번 해볼까요? 미니탭에서는 비율이라고 그럴까? 여기서 요 설문 요것만 한번 가져가 볼게요. 학생 수, 비율, 설문 학생 수.
복사. 사실은 이 앞에 학생 수도 필요가 없는데 가져와 봤어요. 통계 분석에서 카이 제곱 검정은 어디 있냐면 표에 있어요. 표. 카이 제곱 검정은 이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니죠. 5점 척도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빈도를 센 거죠. 설문할 때, 야, 너 예를 들면 지역이 어디야? 저 수도권이요? 이런 거라는 거지. 그 빈도를 셌더니 수도권이 몇 명, 뭐 예를 들면 중부권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카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교차 분석은 주로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수치적인 양적 데이터가 아니라 명목형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개수를 세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는 거, 차이가 나냐 안 나냐에. 그게 이제 적합도 검정과 독립성 검정을 같이 써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다? 적합성 검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네 번째에 보시면 카이 제곱 적합도 검정이라고 있죠. 단일 변수로 해서 있나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관측 개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뽑은 학생들을 몇 개를 뽑은 거냐면 이 설문 학생 수죠. 관측된 거 이게니까. 그래서 학생 수. 그 다음에 균등 비율이라고 하는 체크가 되면 뭐냐면 똑같을 때, 예를 들면 지역 4개인데 이게 만약 다 똑같다 그러면 몇 프로씩 배정이 되는 거예요? 25%씩 배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25%가 아닌 거잖아요. 각각 이미 구성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특정 비율 뭐다? 비율이다 이거지. 이게 25%라고 다 똑같이 돼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균등 비율하고 요 수치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의미 없고요. 좀 전에 계산했던 거 관측이 요만큼인데 비율이 이만큼이에요. 실제는 요 정도 기대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요 계산 검정 통계란 계산식에 의해서 요런 값들이 계산이 됐죠. 그걸 다 합쳤던 게 이거죠. 그리고 P값이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건 뭐다? H0가 기각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요 비율대로 뽑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건 맞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요게 적합도 검정이에요. 적합도 검정. 엑셀 했던 게 그대로 여기 있죠? 자유도 3이고 그럴 때 쓰시면 되는데 뭐 설문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설문에서는. 자, 설문에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요 독립성 검정이에요. 요건 굳이 알 필요가 없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뭔가 비율이 이게 타당하냐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거 그렇게 뽑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쓸 수가 있다. 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 독립성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요거를 보세요. 자, 카이 제곱 검정은 어떤 명목 데이터, 노미널 스케일에 대해서 비율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비율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가설 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 규모 가설은 여기는 그냥 1차원 변수가 하나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 비율이 맞냐 안 맞나였지만 독립성 검정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비율 자체도 이렇게 구성이 돼요.
행과 열에 의한 그 IJ가 비율이 맞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H1은 아니다. 적어도 하나는 H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IJ는 범주 A와 B에서 동시에 속할 확률이고 각각 이렇게 A에 속할 확률, B에 속할 확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굳이 가설은 모르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설문인 거죠. 설문을 했어요. 자, 직업이 뭐예요? 아, 저는 교사예요. 담배 펴요, 안 펴요? 펴요. 직업이 뭐예요? 프로그래머예요. 담배 펴요, 안 펴요? 펴요. 또 직업이 뭐예요? 증권사 직원이에요. 저 안 펴요. 이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센 거죠. 자, 증권자 직원 300명을 조사했는데 흡연 피는 사람 200, 안 피는 사람 100. 엔지니어 조사했더니 180, 120, 교사 조사했더니 160, 140, 프로그래머 조사했더니 220, 80. 그죠? 자, 그랬을 때 가설은 뭘까요? 요 분석은 설문 분석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실 일이 있어요. 어떤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직업과 흡연은 독립이다. 대립가설은 직업과 흡연은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직업에 따라서 흡연율의 차이가 난다, 나지 않는다죠. 그렇잖아요.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흡연율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독립인 거고요. 직업에 따라서 흡연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면 직업에 따라서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설문이 많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설문 자체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라고 그럴까? 비모수 통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로 막 계산된 게 아니라 그냥 카운트 된 거에 의해서 하는 거를 가지고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때 쓰는 검정이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요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설문에서. 요거 적합도보다도. 그래서 그걸 그리고 얘를 교차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문지를 작성을 할 때, 교차 분석 해봐야 되겠다. 그럼 요거 해야 돼요. 가설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두 개 항목이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직종에 따라서 흡연율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아요? 그죠? 날 것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돼야죠, 그죠?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썰 풀 게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보니까, 야, 봐라. 통계에서 검증이 끝났어요. 야, 직종에 따라서 흡연율의 차이가 나.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프로그램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네. 딴 데보다 흡연율이 높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분명히 논문에 관계돼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 어떻게 한다? 이건 되게 쉬워요. 한번 흡연, 급연 요 수치만 테이블에 한번 넣어볼까요? 미니탭에 바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흡연, 금연, (200에 100) 자, 요거는 그냥 1, 2, 3, 4로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게 증권사 직원,
그 다음에 엔지니어, 교사, 프로그래머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컴퓨터가 알아서 각 포인트마다 요거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200이 나온 거고요.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00이 나온 거고요. 그게 크로스로 체크를 해요. 이거의 합이 얼마예요? 300. 요거의 합이 얼마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두 개를 계산해서 요게 기대 확률이 나와요. 그거를 얘가 알아서 돌려요. 얘가. 그래서 돌려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볼까요? 통계 분석에서 테이블에 가면 아까는 적합도 검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차표 및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체크 누르시고요. 범주형 형태로 돼 있지 않고 우리는 이원화된 표로 돼 있으니까 요약된 데이터 이원화 표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흡연, 금연 두 개를 넣어 주시면 돼요. 뭐 이름도 넣을 수도 있는데 여튼간 놔두시고 흡연, 금연만 넣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카이 제곱 검정을 해야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카이 제곱 검정을 보통 다른 버전에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시키면 돼요. 체크. 어디 있다고요? 여기 카이 제곱 검정해서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 검정이 끝나요. 근데 맞죠? 아까 그 학생이 아니죠? 카이 제곱 검정 얼마? 28.72 검정 통계량이고요. P값이 얼마예요? 0.000. H0 어떻게 돼요? 기각이죠, 기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이다라는 게 기각됐으니까 직종에 따라서 흡연율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백분율을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다 체크를 하고요. 카운트.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네요. 기대 셀 카운트. 체크. 그리고 확인. 누르면 테이블이 이렇게 너무 많이 체크했네. 자, 기대 셀만 체크했어요. 기대 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카운트 된 거는 200에 100, 180에 120, 160에 140, 220에 80이잖아요. 그죠? 근데 300명 조사한 거고요. 얘는 760에 440인데 원래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됐었냐면 190이 나왔어야 되고요. 얘는 110이 나와야 되고 190, 110, 190, 11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다 300명씩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컨셉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변수가 두 개인 거죠.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흡연율이 어떻게 돼요? 760대 440이잖아요. 그러면 요 직종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300명씩 조사했으니까 얼마씩이 나와줘야 돼요? 190에 110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요 비율대로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190에 110씩 다 나오면 또는 180이나 뭐 120 정도로 다 나와만 줘도 차이가 없는 건데 지금 보면 190에 110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차이가 이런 경우는 많이 나는 거죠. 이건 별로 안 나는 건데 많이 나고 많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들은 담배를 훨씬 기대보다 덜 피는 거고요.
프로그래머들은 기대보다도 더 많이 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고 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왜 이게 똑같냐? 당연히 왜 전체가 똑같으니까 300명씩이니까. 만약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100명 조사했고 요게 뭐 150명 조사하면 요 기대 수치들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제가 연동으로 그걸 계산을 같이 셀마다 다 해가지고 요 기대 수치들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좀 더 한다고 하면 여기에 행이나 열에 대한 백분율을 줄 수가 있어요. 행에 대한 백분율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백분율을 줘요. 이게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66점 몇 프로, 33점 몇 프로. 그게 결국 실제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원래는 63.3%, 36.67%가 돼야 되는데 얘는 66, 33, 60, 40, 53, 46, 73, 26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교차 분석했을 때 이 정도 테이블이 논문의 결과값으로 들어가요. 논문 보실 때 교차 분석했다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우측에다가 두 열을 넣어서 검정 통계량 하나 넣어주고 핏값 넣어주면 교차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렇게 서술을 기술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교차 분석 어렵지 않죠? 교차 분석. 그래서 이게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흡연, 금연. 아니면 3개,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3개, 4개. 단, 여기 들어오는 실측 그 수치, 빈도가 최소한 숫자가 많아야 돼요. 막 1, 2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전체 셀 중에 0, 1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 5 이상 정도 돼줘야 이 분석에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교차 분석이에요. 그래서 p-밸류만 보시면 카이-제곱 p-밸류만 보시면 직업에 따른 흡연율의 비율이 다른지 안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결과는 똑같죠? 피어슨 카이-제곱 하면 돼요. 자, 요 예제를 한번. 예. 직업 간의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노바 분석도 뭐 어느 거 하나가 다르다 이런.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뭐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죠. 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봐야죠. 그냥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뭐 수치로 얘가 제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왜냐면 적어도 하나가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 프로그래머하고 교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교사와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프로그래머, 증권사 직원. 프로그래머가 흡연율이 제일 높았고 증권사 직원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제일 낮은 그룹은 예를 들면 교사더라. 근데 증권사하고 프로그래머들은 왜 높은지를 분석을 해보고 면담을 해보니 업무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흡연율이 높을 수밖에 없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뭐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서 제시를 해주진 않아요. 간에 또 다른 분석을 해서. 아니요, 그러진 안 해요. 만약 그걸 2개만 하고 싶다 그러면 2개만 또 뽑아내서 그 피검정 해보면 되겠죠. 딱 요게 2개인 것만. 총 몇 명 조사했는데 그 중에 몇 명 조사했는데 몇 명.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볼까요? 이런 경우 300명 중에 160, 이 2개 한번 해볼까요? 300명 중에 220이잖아요. 우리 그때 뭐 어떤 게 있었죠? 2표본 어디 있어? 이 비율 검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단일 비율 말고 이 비율. 그래서 요약된 데이터. 자, 300명 조사했는데 몇 명이 담배폈죠? 160명 교사. 160명
300명 중에 160명, 그 다음에 얘는 80명, 아니 220명, 300명 이렇게 되겠죠. 옵션 같냐 같지 않냐 확인.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봐야죠, 저도. P값 뭐예요? 0이죠? 비율이 같아 달라요? 다른 거죠. 비율이 얘는 0.53%고 얘는 73%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그룹의 흡연율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별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다 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테이블 형태로 해버리죠. 해서 직종과 흡연율에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분석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써요. 근데 그걸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페어로 다 해보고 싶다. 하시라 이거지. 그거는 피검정이 있으니까. 근데 동시에 이 네 개를 동시에 해버릴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고, 페어로 예를 들면 직원하고 엔지니어도 해보고 직원하고 교사, 직원,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교사, 프로그래머를 다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아까 저희가 논문을 쓸 때 데이터를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저거로 가설을 네네네네. 확인을 한 후에 다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상관 분석이나 회계 분석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질문을 던져야지. 질문 던져놨는데 분석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으면 분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설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번 설문의 목적이 뭐냐, 내 논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가설 세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쓸 건지도 정해야 돼요. 그래야 물어보죠. 이거를 이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로 물어볼 건지, 5점 척도로 물어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양적 데이터, 그냥 수치로 그냥 너 몇 년 근무했니? 이렇게 물어볼 건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애가.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그 중에 그래도 쉽게 쓸 수 있는 분석 하나가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빈도 분석은 당연히 모든 거에는 빈도 분석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이 T검정, 평균의 비교. 근데 평균을 보는 게 거의 5점 척도예요. 5점 척도. 5점 척도 간의 평균. 그래서 사업주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만족도가 어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교육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직종 물어볼 거고, 예를 들면 경력 물어볼 거고, 아니면은 뭐 근무 형태 여러 가지 물어본다 이거죠. 내가 짜게 보고 싶은 게 뭐냐 이거지. 그래놓고 교육 만족도를 끝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만족하세요? 라고 이제 하면 난 4점, 나는 5점, 뭐 3점, 2점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짜게 보면 어떤 명목형 그룹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차이가 대부분 안 나야 맞잖아요. 근데 차이가 나버리면 야 이상하다. 왜 특정한 어떤 그룹에서는 안전 만족도가, 이 교육 만족도가 확 떨어져 버리더라. 그럼 원인이 뭘까를 이제 그때 가서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만 똑같은 교육 만족도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논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를 정해서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가설들을 세워놓고, 그 증빙을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구성을 하고, 설문지의 형태는 내가 이 가설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 그래서 평균의 차이를 분석할 건지, 비율의 차이를 분석할 건지, 아니면 교차 분석을 할 건지, 상관 분석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이 설문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논문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런 거죠. S사가 삼성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중국의 지역별로 일본 기업하고의 선호도 조사를 설문지를 돌렸어요. 해서 나온 결과가 저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만약 S사가 어디 지역에다가 만약 그 공장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죠? 어디다 세우는 게 좋을까요? 천지에 세우면 되죠. 그죠? 끝났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뭐다? 지역과, 그죠? 중국의 지역과 선호도는 독립이다. 지역과 선호도는 독립이 아니다. 가 되겠죠. 그죠? 돌려봤더니 얘가 기각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럼 봐라. 야, 지역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다르네. 그려놓고 보는 거죠. 야, 어느 지역이 그럼 제일 좋은 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 천진에 할래요. 그래야 근로자 이렇게 노동력도 올 수도 있고 판매도 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이런 분석 안 해도 사실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야, 도대체 너 근거는 뭐야? 통계적으로 이 근거를 대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공학이기 때문에 뭐 근거 자료가 항상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분석 결과가. 저게 진짜 저 선호도가 의미 있는 차이냐 이거지. 조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다 비슷하고 얘만 1 높다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논문이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면 그냥 하면 돼요. 야, 천지저 좋네. 천지 하면 돼요. 근데 논문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넣으면 되죠. S, 일본 해가지고 5842, 4852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리고 아까 카이제곱 검정에 가서 한 번만 돌려주시면 검정 통계량하고 그 다음에 P값이 나오겠죠. 한국, 일본 5842 4852 통계 분석의 테이블에 카이제곱 검정 요거 세 번째 거 교차표 및 카이제곱 검정 가서 얘를 한국, 일본 됐죠? 카이제곱 검정 할 거고요. 확인. P값이 얼마? 0.037 H제로 기각 채택 그렇죠. H제로 기각. 그러니까 지역별로 선호도가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라는 게 기각, 선호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0.1 얼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60이 48로 넣었어요. 아, 요거를? 요거를? 오케이. 그러면 걔는 수치가 달라졌으니까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난다고 하겠죠. 지금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분석이죠. 하여튼간, 그 빈도만 계산해봐서 요약표만 만들면 금방 할 수 있는 얘는 분석이에요. 의외로 어떤 항목들은 논문 전체를 이 분석으로만 갖고 다 정리해도 몇십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설문만 잘 구성하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딱 2개인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분산 분석 제일 많이 써요. 왜? 카테고리가 아까도 봤지만 질문 형태가 카테고리가 3-4개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경력, 뭐 예를 들면 또 뭐예요? 그 규모, 사업장 규모. 이게 딱 2개만 돼 있는 거, yes/no와 돼 있는 건 많지 않거든요. 얘가 대부분 분산 분석이 T검정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써요. 그리고 교차 분석 당연히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상관 분석 많이 쓸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한 거를 보면 대부분 석사급 논문들을 쭉 보면 거의 이 카테고리 안에서 뭐 한 80% 정도는 요 분석 안에서 거의 돼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 다음에 T 검정, 카이 제곱 검정, 그 다음에 F 검정이 이제 분석이거든요. 분산 분석을 이제 F 검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라든가 이제 하지만 결론은 전부 다 뭐 가지고 판단한다? P값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지. 그래서 가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논문에서는 자 검정 통계량하고 가로 열고 카이 제곱 이렇게 써주고 얘가 뭐 아까 얼마였어요? 8.511 그리고 P 값이 0.037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서 H0 기가 따라서 지역과 중국의 지역과 선호도에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핵심적인 그 요약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그 의미들을 이제 내가 서술하는 스타일로 이제 계속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난다, 저렇게 난다, 이제 계속 이제 해서 내 논문의 어떤 목적의 방향으로 이제 논지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분석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논지를 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간다 이거죠. 왜 차이가 나냐? 그건 이제 이런 차이,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교차 분석, 카이 제곱 검정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뭐 질문 있나요? 논문 쓰시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썼었는데, 그죠? 이것까지 생각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분석을 해야 되지? 막 이제 점점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할 건지는 제가 한번 정해야 할 텐데, 이제 아마 나머지 부분, 뭐, 설문지 항목들을 보고, 뭐 요인 분석, 그 다음에 다중회귀, 그 다음에 신뢰성,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든가 그럴게요.